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박사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다시 무역전쟁에 포성을 올렸습니다. 이미 1년이 넘게 진행이 되다 보니 지금은 사건 사고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 대한 느낌도 없지 아니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번 시점까지 잠깐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저희들이 마지막 팔로우업했던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3천억 달러 상당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해서 이제 모든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장면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의 위안화가 7.0을 돌파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자마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부심을 하다가 이번에 내놓은 것이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수출이 되는 750억 달러 상당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자마자 곧바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5%포인트씩 다시 올려버림으로써 숨막히는 미중 무역전쟁이 또다시 세계를 울리게 되었죠. 그런데 어떤 의미로는 상황이 비교적 단순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관세 전쟁 상태가 아닌 것 같죠. 더 이상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선택받은 자, The Chosen One, 이런 표현까지 해서 중국과의 대결을 공언을 했죠. 비록 과한 언행으로 미국 언론에서도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이러한 무역전쟁에 있어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 자체는 아주 분명하게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역전쟁이 아니라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 기업들에게 이제 중국에서 떠나라고 아주 직접적인 요청을 했죠. 물론 그 표현도 명령, 오더 라는 표현을 써서 또 무리를 일으키긴 했지만 말씀이죠. 이러한 그 미국의 일련의 사태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지 몰라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입니다만 이 상황까지 오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문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점을 뒤로 돌려서 베이다이허 회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홍콩 사태에 대해서 절대 무력 진압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소문이었죠. 그런데 그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중화권 매체를 중심으로 퍼져 나왔습니다. 매체에 따라서 10가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9가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주된 그 뉴스의 근원은 논란이 많은 인물인 워원괴이, 이 사람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반이 하는 말은 그대로 다 믿기에는 너무나 좀 극단적인 이야기가 많고 반면에 또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문서를 가지고 나와서 또 공개한 일도 있기 때문에 아주 무시하기도 어려운 그런 인물입니다.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 그룹에서 시진핑 그룹에게 우리에게 10가지 문제가 있으니 대답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문제가 뭐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콩 문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둘째, 지금 경제가 엉망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셋째, 지금 당신들은 우리 중국 사회를 고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공산당이 내년을 넘길 수 있겠는가? 넷째, 미중 관계가 지금 이 정도까지 갈등이 불거졌는데 중국 공산당이 제대로 내년까지 장악해 나갈 수 있겠는가? 다섯 번째, 만일 신강 위구르 지역이나 티베트에서 홍콩처럼 민주화 시위 등이 일어난다면 우리 중국 공산당이 그걸 진압할 능력이 되겠는가? 여섯 번째, 지금 우리 공산당 내부에서도 분열 조짐이 있고 당내 갈등이 있으며 심지어 외국 세력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느껴지고 있는데 만일 내부에서 분란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일곱 번째, 지금 날로 확대되는 인터넷과 SNS를 통제할 수 있겠는가? 여덟 번째,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와 외채가 이것이 터져나와 버릴 경우 그 결과는 어떻게 수습을 하겠는가? 9번째, 만일 서방 국가들이 중국 또는 중국인들의 해외 자산을 불법 자산으로 규정하고 동결하거나 조치를 취할 경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10번째, 지금 당신들이 운영하는 중국 국가안전위원회 제도는 사실상 기존의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또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무력화한 셈인데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10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느끼시겠지만 모두 중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이거니와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소문은 이 10가지 문제를 후진타오 주석 쪽에서 시진핑 그룹 쪽에 제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려는지 대답을 좀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는 것이고, 시진핑 그룹 쪽에서는 뾰족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웬자바오 전 총리가 역정을 아주 버럭 냈다고 하는 소문도 있고요. 그래서 웬자바오 총리가 우리 해야 할 말은 다 했으니 알아서 해라 하고 일어나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대로 하자면 베이다이호 회의에서 이렇게 원로들이 질문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현재 집권하고 있는 지도부가 이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과 대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상례인데, 시진핑 파벌 쪽에서는 이번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후진타오 파벌 쪽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뜻도 아니어서 결국 이 일은 시진핑 파벌 쪽에서 어떻게든 수습을 하되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시진핑 파벌이 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이다이호 회의가 끝나고 나서 후진타오 주석 비롯한 원로들이 홍콩 시위 사태를 무력 진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을 했는데, 시진핑 파벌 쪽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했다가는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취약해진다고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제츠 위원을 미국으로 보내서 폼페이오 외무장관과 협상을 했죠. 그때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협의가 있고 나서 미국 정부 쪽에서는 홍콩 사태는 인도적으로 처리돼야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었기 때문에 양제츠 위원이 가서 논의했던 것이 아마도 홍콩 사태에 관한 것일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워싱턴 정가의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소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양제츠 위원이 미국 정부에 이렇게 의견을 타진했다. 우리 중국이 홍콩의 시위 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지금 홍콩 주변에 주둔해뒀던 병력을 동원해서 무력 진압을 하겠다. 이것을 미국 정부는 수용해달라. 미국 정부가 우리가 홍콩 사태를 이렇게 진압하는 것을 양해한다면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1년 넘게 이끌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가 당신들이 요구했던 그 협상안을 100%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소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문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사태에 대해서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 이렇게 특사를 파견하고 홍콩 사태를 양해한다면 무역협상을 전부 받아들이겠다는 정도의 그런 제안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홍콩 사태가 중국에게 있어서는 미국과의 무역협상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서야 홍콩 사태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받고 파악을 하고 홍콩 사태를 미중 무역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홍콩은 평화적으로 인도주의적으로 처리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내걸고 미중 무역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홍콩 사태가 꼭 인도적으로 잘 해결돼야만 한다고 거꾸로 그렇게 조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혹을 때려다 혹을 붙인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증거가 아니라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소문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큰 모순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사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파벌로서는 상당히 좌절한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좌절하고 당한 상태로 무력한 상태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시킬 계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해서는 침체를 사회주의 시범구역으로 발전시켜서
홍콩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만들겠다는 계획 아닌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로서 $750에 대한 관세 보복을 수행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5%포인트라는 보복 관세를 더 올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올코트 프레싱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백악관의 피터 나벌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관세가 30%로 끝날 것도 아니다, 이 다음번은 45%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결국 현재 시진핑 파벌은 코너에 몰려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10가지 문제가 이렇게 구체화돼서 제기됐다면 어떤 대답이 됐든 어떤 해결책이 됐든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10월 1일 국경절이 올 때까지는 이제 한 달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경절에 시진핑 주석이 단상에 올라서 중국의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전까지는 어떻게든 홍콩 사태, 미중 무역 사태에 대한 시진핑 지도부의 전략과 비전을 제시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저희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쉬운 일 같지 않습니다. 만일 시진핑 지도부가 이러한 해결책과 비전 제시에 실패한다면 그 다음엔 아마 내부적인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